네,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한솔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네,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저희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찍게 됐네요.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뭐 노무사님이랑 스케줄 안 맞는 것도 있었고 거의 일주일 동안 못 보지 않았나요? 거의 못 봤죠. 뭐 일주일도 내내 못 볼 때도 있고 영상구청 다니고 개인 자문하고 또 노조 방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좀 그러면서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자꾸 계속 잡히는 바람에 노무사님이랑 같이 시간을 못 보내게 돼서 좀 안타깝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노무사들이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노무사들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무사 수익 구조를 나누게 되면은 사실 레귤러한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일회성 업무가 있는데 우리 먼저 레귤러한 업무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노무사들이 가장 레귤러한 업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업을 했을 때 가장 원하는 거는 레귤러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계속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와야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매달 말이나 뭐 월 초쯤 되면은 이번 달은 뭘로 벌지? 다음 달은 뭘로 벌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잖아요. 제가 특히 그게 심하죠. 이제 개업을 하면서 또 어떻게 레귤러한 업무를 할까? 뭐 그게 사실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엔 노무사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웃소싱.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하던 이제 수습법인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자문제 계약을 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무사님들과의 협업 아니면 뭐 사업장들 방문 뭐 등등 통해서 자문 계약을 많이 맺었던 것 같고요. 자문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입자문이라고 하죠. 입자문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뭐 굳이 영업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업체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면서 그것들이 이제 저희 고정비가 되는 거죠.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아도 월 초에 어떤 업무만 고정적으로 처리하면은 얼마는 들어온다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노무사님 보통 그 자문이 자문을 물고 온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대표적인 사례 같은 거 좀 있을까요? 혹시? 처음에 그 세무사님들 영업을 했는데 마포 세무서 근처를 가보면은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세무법인이 있어요. 저의 뭔가 젊다는 부분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진취적인 부분들. 마침 그 세무사무소에서 협업하던 노무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노무사님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협업 비슷하게 했는데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업체들을. 네, 업체들. 특히 이제 병원이나 커피숍 이런 데를 많이 해주셨는데 브랜치가 생기면 계속 늘어나고 막 그렇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세무사에서 모르는 노무 관련 정보를 저한테 물어볼 때는 그 사업장들이 저한테 자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최근에는 뭐 영어 유치원 등등 많습니다. 네. 노무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사실 할 말이 조금 없어지는 게 제가 그렇게 레귤러한 업무들이 많진 않아요. 법률 자문으로서만 하지 저는 이제 아웃소싱은 제가 다른 업무에 조금 치중을 하다 보니까 또 아예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수익 구조라는 면에 있을 때 레귤러한 부분이 사실 절반 이상이 넘어가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솔리드한 이런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전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솔리드하지 않아도 금전적인 경우 봤을 때는 일정하게 유지는 되시잖아요. 그렇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면은 특정 고정 업무가 아니더라도 내가 업무 할당량은 비슷하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한 가지 파트가 딱 정해졌을 때는 그게 더 솔리드해지지 않을까. 제가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하면은 제가 이 사무실 자체를 어쨌든 운영하는데 최소한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각종 위원회나 간담회 이런 거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게 저한테는 솔리드하고 이런 레귤러한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무사님 사건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안 선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노무사님 제가 보기에는 사건을 그래도 좀 하시는 편이에요. 주로 어떤 사건 많이 하셨고 사건 중에서 흔히 말하는 취향을 얘기하자면 이런 사건들이 좀 낫더라. 사건도 수익 구조로 봤을 때는 보통 한두 건 들어오니까 일종의 고정비가 되죠. 맞습니다. 사건도 사실 고정비예요. 한 달에 한 건은 들어오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사건이 좀 그나마 편했던 것 같아요. 편하면서도 뭐 체당금으로 요즘 말하는 대지급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같이 갈 수도 있다 보니까 뭔가 노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많아질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보다 노동청 감독관을 대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예. 그나마 조금 자유롭잖아요. 아시다시피 또 거기서 조금 나가면은 식당 괴롭힘 물론 뭐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게 좀 더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임금체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고 이기는 개념이 그렇게 거의 없어요. 얼마를 받을 수 있냐의 문제지 얼마가 인정이 되냐에 대한 문제이지 아예 져서 빵원이 되고 아예 다 이긴다라는 개념이라는 게 자체가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임금체불이 흔히 말하는 조금 머리에 힘을 덜 주면서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더 빨리 끝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임금체불은 뭐 한 번에 막 3-4개씩 들고 있어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부당 해고, 부당 징계를 갑자기 좀 수임을 여러 건 하게 되면서 이 건들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왜냐면 조사라는 용어가 보여주듯이 이거는 결과가 이기냐 지냐로 보통 판가름이 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화해로 끝난다라고 하지만 화해로 쉽게 끝날 거였으면 사실 사건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양쪽이 다 너무 강경해서 뭐 노무사든 뭐 조사관이든 말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승자와 패자가 명확해지고 진짜 all or nothing이거든요. 그래서 지면은 참 어떻게 보면 할 얘기가 많이 없어지고 참 직업인으로서 약간 회의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예민하죠. 예,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리인이 최선을 다했으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승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분들한테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또 하게 되는 게 이제 산재 관련된 것들인데, 산재는 초기 품은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무슨 의대를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질병과의 이런 연관관계를 찾아야 되는 것들이다 보니 정말 책이나 뭐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찾아봐야 되고 재자분을 통해서 현장의 환경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진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100% 확신을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뭐 결정예집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연관관계를 따질 수 있는 인자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병마다도 아예 다르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급식실 조리사분의 폐암 산재를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폐암 3기 상태로 들어오셨는데 다행히 이분은 승인을 결국엔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폐암의 종류나, 사실 급식실 조리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식실 아주머님들이 폐암에 이렇게 많이 걸린다고 라고 하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막 나오는 것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수많은 의학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재 영역이나 이런 거는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맞아요. 개인 사무소 하다 보면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우리가 뭐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하면서 반드시 가져가야 될 영역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에 대해서나 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나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확실히. 사실상 사건을 레귤러한 업무라고 저희가 썼을 때 이례적으로 갑자기 들어온 이런 업무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저런 위원회 참석 같은 경우에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평가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경우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대표적으로는 컨설팅인데, 컨설팅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앞에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노무사님은 보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노무사란 직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인사, 노동과 관련된 거의 사회적인 뭔가 네트워크나 이런 거에서 다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평가를 갈 수도 있고, 뭐 강의를 갈 수도 있고, 뭐 마을 행사에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뭐 상담도 해주고, 구청이나 아니면 시청에서 하는 노동 활동들, 그런 거에서 강의들 부를 수도 있고 상담을 부를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실 가서 잠깐 강의를 한 적도 있고, 직장 내 결혼 때문에 사업장 가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사실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매달 체크를 하다 보면은 꽤 된다. 저야말로 이제 이 이례적 업무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이 또 종소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내가 뭘 했나 이렇게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레귤러한 업무 같은 경우는 보통 세금 계산서를 끊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 사건을 하더라도 이제 그 현금 영수증을 빼기 때문에 이게 다 사업소득으로 잡혀요. 비레귤러 이런 이례적 업무야말로 다 이제 흔히 말하는 기타소득으로 잡히거든요. 강의를 해도 기타소득이고 위원회 참석을 해도 기타소득으로 8.8%의 원천 징수를 하는 그런 게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제가 10개월을 채 영업을 안 한 거죠. 3월 중에 개업을 했으니까 한 9개월 조금 넘는 동안에 기타소득이 1000 얼마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월에 보면은 100에서 150, 어떤 달은 진짜 기타 소득으로만 한 400만 원 번 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엔 뭐였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가 제일 대표적이겠고요. 노무사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노무사회에서 주는 일들이 적지가 않아요. 직업기고 실습과 더불어서 이제 청소년 글로건센터에 등록도 되고, 강사단 이제 선발이 되면은 저희가 강사 역할을 하면서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유튜브로도 남겨놓은 거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적지 않은 횟수였고요. 그 외에도 각종 기관에 들어가는 강의들이 꽤 많았고, 위원회 참석은 상황에 따라서 특히 공공기관 이런 데 가면은 그래도 차비라고 생각하기엔 꽤 넉넉한 돈을 주시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일시적인 업무들이 사실 레귤러한 업무에 대한 영업을 도와주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참석을 하고 강의를 하고, 그럴수록 그 사업장들은 노무사를 좀 주기적으로 보고 싶다, 주기적으로 우리도 필요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영업이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이제 컨설팅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저희처럼 1인으로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컨설팅을 많이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컨설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최소한 노무사님이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같이 하게 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사내 조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 보고서가 나가는 세미 컨설팅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저는 지금 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이런 컨설팅 같은 것도 국책 사업으로 생각보다 많은 컨설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컨설턴트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굳이 막 큰 법인에서 무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몇 천만 원, 몇 억 단위 컨설팅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1턱씩만 돼도 제가 보기엔 작은 컨설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작은 규모의 일들이라도 저희가 컨설팅이라고 분명히 부를 수 있는 인사 노무에 대한 관리, 진단, 그리고 개선 방안 도출 같은 것들은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하고 싶어하는 컨설팅들은 보통 이름이 붙은 컨설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법인이 돼서 하든 간에 이제 개인 사무소끼리 컨소시엄을 맺어서 한다거나 우리가 이름을 안 붙였을 뿐이지 뭐 취업규칙, 맞아요. 근로계약서 등등 그런 것도 다 컨설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임금 체계에 대한 개편이라던가 근로시간 개편 이런 거 우리가 이름만 잘 만들면 컨설팅화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만드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수익 구조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서 나아가서 이제 뭐 일태혁신이라던가 뭐 근로시간 개편이라던가 뭐 등등의 이름이 있는 컨설팅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